국회에서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문제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지 기자. 네, 오늘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여야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문제 등 입장차가 드러나는 현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사고 지정 평가 문제가 있다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이낙연 총리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가진 평가는 아니었다며 교육부의 청문 절차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총리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와 관련해 경기, 전북, 부산 지역은 다음 주말, 서울 지역은 이달 말쯤 각각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가 지표에 따라 절차상 부당함이 없었는지, 평가 지표와 과정이 공정했는지 등을 교육부 지정위에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교 무상교육 문제, 초등학교 국정사회교과서 수정 개입 논란 등을 두고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를 두고 여야의 진단과 해법이 엇갈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최대 3천억 원 수준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조건 없는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경제 보복 대책 특위를 구성했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경제 보복이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정부를 보면 마치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듯한 불안감이 든다며 실질적인 외교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라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국회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일 외교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이 소개한 일본 안전보장 무역센터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 이상의 대북 밀수출이 적발됐고 여기에는 핵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 의원은 일본이 계속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오늘도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처리를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검찰을 이끌 적임자임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보여줬다며 일부 야당이 위증과 거짓말 등 자극적인 말로 과대포장해 국민을 호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묻는 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 과정에 혼선이 있었지만 후보자의 설명으로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당은 윤석열 후보자 청문보고서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사실상 임명수순에 들어가자 윤 후보자와 관련한 공세 수위를 조심스럽게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냐며 청와대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